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남쪽산을 리처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퇴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BMW 128D 롱텀 시승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실내에 장치 활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실내 편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실내 편, 그 다음 영상은 뭐 연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일단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일단 오늘은 실내 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차는 2018년 1월 달에 인수를 해서 지금 2019년 1월이 돼 있으니까 정확히 한 1년 딱 탔습니다. 1년을 타면서 느꼈던 실내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기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계기판부터 설명을 드리면 계기판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속도는 0에서 260km, 그 다음에 RPM은 6000rpm, 레드존은 거의 5500rpm, 5500 조금 더 안 되겠네요. 5400rpm부터는 레드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RPM 옆에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 인수해 가지고 지금 정확히 18,297km를 조금 정확히 탔네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그 차량 정보에 대한 제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8가지 화면이 나오는데 첫 화면은 이렇게 날짜하고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온도계가 없어요. 이게 온도계는 아니죠. 수온계가 없어요. 이렇게 수온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면, 그 다음에 시계만 나오는 화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연료량으로 갈 수 있는 거, 거리, 그 다음에 이건 평균 연비,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시속, 요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속도계를 요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핸들은 지금 이게 제가 그 118D 섀도우 버전을 샀습니다. 2018년도 섀도우 버전 M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118D 섀도우 버전을 사다 보니까 핸들이 스포츠 핸들이에요. 일단은 스포츠 핸들이고, 핸들의 왼쪽에 있는 이제 그 버튼이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제일 윗 버튼은 이제 속도 제한 장치, 리미트 스위치를 걸 수가 있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100km에다 맞춰 놓으면 시속이 100km 이상 이제 출력이 안 나가게끔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km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완전 풀악셀로 밟지 않는 이상 이 리미트가 걸려서 이제 그 100km 이상 안 나가요. 그럼 풀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이제 차 자체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이 리미트가 풀리면서 차의 출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정속 주행 장치입니다. 정속 주행 장치 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정속 주행 장치가 나오고, 30km서부터는 이렇게 정속 주행 장치가 이렇게 돼 있고, 차량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속 주행 장치인데, 제가 지금 이전에 타고 다녔던 모델이 티볼리였습니다. 티볼리 2015년식 티볼리를 타고 다녔었고요. 티볼리 런칭 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탔었는데, 티볼리의 정속 주행 장치하고 좀 다른 점이 뭐였냐면, 내리막길에서 그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성에 대한 속도 제한을 안 해요. 쉽게 얘기해서 내리막길에서 100km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내리막길 거의 끝에 가면은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동안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한 110km나 105km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게 돼 있는데, 이 BMW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제한을 걸어 가지고 100km를 정확히 맞춰줍니다. 내리막길에서도. 그러니까 그 관성이라든지 어떤 그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는 그 속도가 붙는 것까지 브레이크를 얘가 제어를 해가지고 정확히 100km만 딱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RES는 이건 리셋 버튼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제 이 정속 주행 장치가 해제가 되는데, 그때 다시 정속 주행 장치를 다시 가동을 시키게 되면은 요 리셋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 세팅했던 그 속도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은 뭐냐면 정속 주행 장치나 또는 그 속도 제한 장치를 켰을 때 속도를 맞추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 100km나 120km, 130km를 맞출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가볍게 하나씩 올릴 때, 잠깐 리미트 스위치로 설명드릴게요. 가볍게 하나씩 올릴 때는 이렇게 1씩 올라갑니다. 1씩 이렇게 1씩 올라가는데, 요거를 강하게 위로 끝까지 한번 올리게 되면 10씩 올라갑니다. 예,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이렇게 끝까지 내리게 되면은 10씩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살짝, 그러니까 약하게 하나씩 올리게 되면은 1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갖춘 그 주행에 관련된 버튼은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오디오와 전화기하고 연결이 됐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성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마 핸드폰들은 거의 다 될 거예요. 음성적으로 제어가 되는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음량을 플러스를 시킨다던가 또는 마이너스를 시킨다던가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노래를 저장을 시켰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네, 노래 곡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드는 BMW가 가지고 있는 USB 모드, 그러니까 USB를 차량에 꽂을 수가 있거든요. USB 모드, 그 다음에 핸드폰에 연결을 할 때랑 또 아니면 라디오를 틀을 때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AM 라디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제 핸드폰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은 FM 라디오, 그 다음에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잘 반응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음량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운데 있는 거는 뭐 당연히 크락션이겠죠. 네, 이렇게 크락션 버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제가 핸들을 조금 돌려볼게요. 왼쪽에는 이렇게 차량용 레버, 기능 레버가 이렇게 있고, 당연히 이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깜빡이겠죠. 위로 올리게 되면 우측 깜빡이. 근데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BC 버튼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차에 여러 가지 이제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BC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의 정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빔을 킬 때 대부분의 차들은 하이빔이 아마 그 선택 스위치처럼 한번 레버를 내리게 되면은 이제 그 레버를 다시 올려주는 방식인데, 요거는 원터치 방식입니다. 한번 딱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빔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시 오프를 하려면 이게 원터치를 해서 딱 한번 내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오프를 하려면 다시 위로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보이시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주차 모양의 이 방식은 이거는 이제 BMW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 뭐라고 해야죠?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내가 어디 차에다 시동을 끄고 주차를 했을 때 이 레버를 내리고서 주차를 하게 되면은 라이트가 한쪽, 내가 레버를 내리니까 깜빡이와 같은 방향이에요. 레버를 내린 방향으로 일단 라이트가 들어오게끔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실외편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와이퍼 기능이 되겠죠. 근데 뭐 위로, 이거는 이제 다른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워셔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게끔 돼 있죠. 이제 오토 모드, 그 다음 이거는 뒤 와이퍼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거나 또는 위로 끝까지 올리게 되면 뒤에 워셔액이 나오겠고요. 이거는 이제 순순히 지금 워셔액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아래로 한 번만 내리면 오토, 아니죠. 아래로 한 번 내리면 딱 한 번만 딱 작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리게 되면 오토, 그다음에 위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수동이 되겠죠. 이제 오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 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오디오, 이제 센터페시아라고 하죠. 예, 가운데 이제 오디오 기능하고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니죠. 기능 버튼들이 있는 곳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BMW 중에서 이제 가장 조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게 위에 이제 그 앞 유리, 그다음 발, 그다음에 앞에 그 여기 공조기까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동안 국산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딱 세 군데가 다 동시에 나오는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따,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풀로 되고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끌 때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꺼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의 또 방법은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이제 오토 에어컨입니다. 오토 에어컨인데 이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섀도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라인 같은 경우 여기가 LCD 창으로 돼 있었어요. LCD 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독립적으로 이제 그 온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 에어컨 기능은 있는데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개별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게 되면은 그 온도에 해당되게 차량 실내 온도가 지금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버튼은 뭐 내기하고 외기 순환 전환을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근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요 버튼이 이제 내기로 순환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에어컨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내기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성에라기보다는 습기가 좀 찬다고 하죠.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이 온도 조절 버튼을 돌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공조기 버튼에 이제 그 공조기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리 열선, 이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뒷유리 열선도 열선이지만 좌우 사이드 미러에 있는 그 열선도 같이 동시에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뒤에 유리가 성에가 안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 버튼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좌우 사이드 미러에 빗물이 그 마른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상당히 비 오는 날 되게 좋습니다. 네. 위에 있는 기능 아시다시피 모드 버튼, 아까 이제 핸들에서 보셨던 요 버튼하고 똑같은 그 기능을 합니다. 요 기능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FM 라디오, AM 라디오 전환할 수가 있고, 요거는 당연히 볼륨입니다. 네,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음소거가 되고요. BMW가 이제 그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제가 요거를 1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있는 기능 버튼들 중에서 1번부터 이제 8번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1번부터 8번의 기능을 사용자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버튼은 요거는 뭐 도어 온오프, 이제 락 장치를 이제 온오프 하는 상태고, 위에 있는 건 다들 아시겠죠? 요거는 비상 깜빡입니다. 저는 솔직히 BMW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요 비상 깜빡이 스위치예요. 이렇게 같이 깜빡여 주는 게 너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전석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윈도우 스위치하고 그 다음에 좌우 사이드 미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버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좌우로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 좌우 스위치를 선택을 해서 왼쪽 사이드 미러 또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의 미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컨트롤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좌석, 조수석, 그 다음에 뒷좌석의 조수석 측
조수석 측, 그 다음에 운전석 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BMW가 지금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그냥 준중형 차들만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 원터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본으로 다 원터치 기능이 돼서 원터치 다운하고 원터치 업이 다 돼요. 원터치 다운하고 원터치 업이 다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편합니다. 한 번에 이제 차량의 실내를 한 번에 다 이제 온오프를 다 환기를 시킬 때, 그때 한 번씩만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바로 풀 오픈, 풀 클로즈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차일드락 비슷하게 뒷 유리에 있는 이제 그 유리 윈도우를 락 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원래 영상 목적은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잘 찍기 위해서 일종의 영상 장비 아닌 장비를 몇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착을 오늘 했고, 그걸 가지고 오늘 연습 삼아서 일단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실 유저가 1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지금 일단은 저는 현재까지는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어요. 이 차가 굉장히 좀 출력이 좋다 보니까, 그동안 타고 다니던 것보다 대비 출력이 많이 좋다 보니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고 타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꼼꼼하게 다음 영상에는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